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아주 옛날엔 방위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방위가 폐지되며 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으로 나뉘었고,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징병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보충력 처분을 받고 여러가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의 시설 등에서 대신 근무하는 분들을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어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공익이라고 하는 분들이 훨씬 많기도 합니다. 이번엔 여러모로 레전드가 된 공익요원 분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컨셉질 했던 공익분들입니다. 2019년 공익갤러리엔 요양원 2일차인데 말실수했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사회복지사가 공익에게 컴퓨터 같은 거 잘 다루냐고 물어보았고, 공익은 이런 질문엔 무조건 못한다고 말하라고 한 게 생각이 나서 컴퓨터요? 컴퓨터가 뭐죠? 라고 오바를 했다는데요. 복지사가 이건 뭐지? 라는 표정으로 컴퓨터 몰라요? 라고 물어보길래 당황해서 모른다고 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컨셉을 지키기 위해 본인 자리 컴퓨터도 처음 보는 물건인 것 마냥 이게 뭐지? 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모니터를 계속 만져댔다고 합니다. 요양원이면 차라리 컴퓨터 두드리는 게 더 나을 텐데 라는 댓글이 가슴을 후벼 파네요. 실제로 한 요양원 공익이 일정표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어마어마하게 빡빡한 근무 일정이 짜여 있는 것을 보면 컴퓨터를 잘 다루는 게 오히려 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2017년 공익갤러리엔 사람들이 본인을 고려대생인 줄 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본인은 고려대 세종 캠퍼스 다니고 있는데 어디 가서 고대 다닌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었으며, 이에 대해 자괴감도 뿌듯함도 부끄러움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 무슨 학과라고만 쓰여있는 신상 명세서를 직원들이 먼저 보았고, 첫 출근하자마자 직원들이 전부 오 고려대 다니다 왔어? 공부 좀 했겠는데? 인재가 왔어 라며 좋아했다는데요. 옆에 있는 중앙대 다니는 공익에게 최고 학력자 왔다고 놀렸다고 합니다. 중앙대 공익은 글쓴이에게 정시로 갔냐 수시로 갔냐고 물어봤다는데요. 본인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미 글쓴이는 고려대 본캠생으로 근무지 전체에 소문이 퍼졌고, 청소하는 아주머니까지 샌님 왔네, 우리 샌님은 고생시키면 안돼 라고 하고 아들의 공부 방법을 물어보는 직원도 있고, 중앙대 공익은 다시 공부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팀장님은 본인 고향이 안암이라며 안암 고대 정문에 국수집을 가봤냐고 물어봤다고도 하는데, 글쓴이는 살면서 안암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내 국물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죄지은 기분이고 노심초사 청문회 온 기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월 250 벌은 공익입니다. 2018년 공익갤러리에는 본인이 허락 안 받고 12일 정도 알바하다가 걸려서 공익근무 40일 연장이 나왔다는 하소연을 하며 40일 연장 통보서를 보여주는 공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본인이 겸직 40일 연장 빌런이라며 공익이 한 달에 250만원 버는 법을 알려준다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휴일이 아니라 휴식 시간을 없애면 가능하다며, 당장 가족 한 사람 병원비만 한 달에 70만원인데 월급 50만원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공문이 본인도 모르게 집으로 발송돼서 할머니가 보시고는 시청 가셔서 빌면서 울었고 40일 연장된 징계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겸직했던 사유가 생계 사유인 것 같으니 정상 참작해준다며 겸직 허가 받고 다니라고 했다는데요. 그렇게 다이렉트로 허가 받아서 대놓고 알바를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조금만 소득이 발생해도 면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평일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주말 9시부터 2시는 베스킨에서 알바를 하며 주말 4시부터 마감까지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알바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알바를 보여주니 공무원이 그냥 힘내라고 하면서 보내줬다고 하는데요. 이 글은 유명해져서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에 퍼지게 되었고, 작년 250만원 공익 알고 있나요?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같은 사람인지에 대해 긴가민가 하긴 하지만 같이 근무하던 후임이 생각나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본인의 후임이 그 250만원 공익이라고 생각이 들고 19년도에 소집 해제를 했는데 근무지는 경주에서 전산과 서류 작업을 하는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소집 해제할 때쯤 후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차와 청원 휴가로 나가 있어 마지막을 못 보고 공익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어 다시
그 근무지를 찾아갔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우울증이 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생계를 이유로 사연을 가지게 된 공익근무요원은 종종 나오는데요. 2017년에는 근무이탈 반복하다 14년째 공익요원 근무 중인 30대 남성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는 2003년부터 공익으로 근무하며 2004년 최초로 무단 결근으로 고발돼 복무가 중단됐다가 2007년 다시 복무를 시작하는 등 형사 고발만 3번 당했다고 합니다. 형사 고발되면 복무가 자동 중단되며 중단된 기간만큼 복무 기간도 늘어난다는데요.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 제도도 3차례나 이용하여 6개월씩 복무를 중단하였고, 그렇게 14년간 실제 근무한 날은 12개월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친이 아픈 데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술했다는데요. 생계 유지 곤란이나 심각한 질병 등의 사유로 소집을 해제하는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해당 공익은 적극적으로 소명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코딩하는 공익입니다. 2018년에는 코딩하는 공익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던 브런치가 있었는데요. 카이스트에서 AI 관련 석사를 마치고 공익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카이스트에선 심장 CT 사진에서 관상 동맥을 찾아 표지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노동청에 배치되어 근무를 했다는데요. 담당 공무원이 엑셀 파일 2개를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오라는 지시를 했는데,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해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자동으로 합쳤다고 합니다. 이는 잘 작동을 하게 되었고, 더블 클릭으로 바로 작동하도록 BAT 파일로 가공하여 공무원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노동청 컴퓨터에 보안 문제 때문에 해당 파일을 전달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노동청 업무용 포탈의 메일로 전달했고, 이는 담당 공무원의 PC에서도 잘 작동했으며 다른 직원들도 신기해하며 구경도 했다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비인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통신 공격이 감지되어 IP가 차단되었다는 알림과 함께 인터넷이 먹통이 되었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곳에서 담당자 연락처가 뜨기에 바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직원은 혹시 데이터를 탈취하기 위해 바이러스를 보내셨나요? 라고 물어보았고, 글쓴이가 열심히 설명을 해줬지만 안 믿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설득을 했고 국정원에선 차단당한 IP를 해제하는 방법을 알려줬고, 그렇게 해제를 한 후 다시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도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생각보다 파급력이 너무 컸다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앞에 글이 굉장히 유명해지자 노동부 근로기준과의 직원에게 연락이 왔는데 자동화에 대한 도움을 달라는 연락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스캔한 문서나 팩스로 수신한 문서를 워드 파일로 변환하는 인공지능과 온 나라에서 특정 종류의 업무를 엑셀 파일로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크롤러, 전자 팩스를 인공지능을 통해 분류하는 방법, 프린터, 토너의 잔량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 등 총 7개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네요. 결국 이 브런치가 유명해져 책까지 냈고 아예 업무 자동화 클래스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익한 공익도 있지만 해선 안 될 짓을 한 공익들도 많은데요. 19년 3월 22일 공익 갤러리에 공익이 사고 쳤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 공익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배 못타게 하는 곳에서 근무하며 불체자들에게 돈을 받고 수십 명을 내보내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25일에 정말로 해당 공익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작년엔 국민이 받아야 할 국민지원금 100만원 중 94만원씩을 빼내간 공익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이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한 게 레전드입니다. 어떤 공익은 500으로 시작한 비트코인이 700까지 불어나길래 근무 시간 내내 어플을 키고 살았는데, 최근에 원금 400이 날아가자 연가 쓰고 하루 종일 집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근무를 하며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으니 옆에 공무원이 폰 좀 그만 보고 일하라고 한마디 했다고 닥치라고 했다가 대판 싸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병가 쓰고는 집에 틀어박혀 있다가 월요일에 나가서는 이런 서약서를 쓰라고 했다고 하네요. 원금만 복구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해도 그냥 작성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근무하면 안 될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도 여러가지 근무지에서 고생하고 계실 공익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